오늘 처음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란히 재판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백대현 부장판사 아시죠? 그 진행을 하는데 윤석열도 김건희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오늘 나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왔고 김건희만 나왔는데 오늘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받는 재판은 각각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고요. 그리고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쪽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쪽 공판이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같은 법원에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 마주치느냐 이제 요 여부는 일단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이제 법원에 나오는 게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내일 최혜병 특검 그 재판 관련해서는 또 안 나간다. 또 윤석열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속보 떴는데. 지 마음이야. 그렇죠. 뭐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란죄 관련해서 곽종근, 그다음에 홍장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아마 거기 듣다 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방어하려고 할 거지만 그 외의 사건은 본인이 굳이 나가가지고 뭐 본인한테 득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지 맘대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지 맘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계원 같은 판사가 존재하잖아요. 가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거의 자기 홈그라운드에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 정도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근데 뭐 내일 저기 해야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특검법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그 무슨 법이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있어서 좀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내일은 좀 확실하게 좀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조사를 위해서라도. 임성근도 안 나온다고 했다가 강제 구인한다고 하니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끄집어내서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직위원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나저나 김건희 관련해서 계속 지금 터져 나오는데 집안에서 이번에 또 디올이 수십 점 발견됐다고 해요. 디올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알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샤넬백 받은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고 이번에 디올백이 박영식 앵커님 예. 수십 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 조사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을 진행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근데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면서 압색 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 디올 일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집에 있는 모든 디올 제품을 전부 다 압수해 가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고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디올 제품을 다 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의혹은 21g 그러니까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데 이쪽 업체가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축 공사를 맡아서 논란이 된 것이고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김건희에게 어떤 대가를 줬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대가를 특검 쪽에서는 디올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올을 줬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디올 전체를 다 압수해 와서 요 디올 제품에 대한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하고 실제 어제 크리스천 디올 매장에 대한 실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준 사람이 있고 선물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선물을 또 이제 파는 곳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세 개를 다 매치해서 대조를 해보면 일련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많은 곳을 특검이 압색해가지고요 디올 제품을 전부 다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키 크룸로프님 차라리 명품 매장을 차려라. 디올 자켓만 해도 뭐 16벌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해온 게요. 벨트가 뭐 몇 개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저희는 최재형 목사 300만 원짜리 디올 백에 다들 분기탱천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 300만 원짜리는 정말 거듭 얘기하건데 쪼매난 파우치가 맞았을 거고 그 입장에서는 그냥 별것 아닌 선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요. 이 21g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할 때 후원도 했었고 또 코바나 관저공사, 코바나 컨텐츠 자체도 또 인테리어도 공사도 해줬었어요. 그런데다가 관저공사를 이 디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디올 선물 받고 관저공사 수십억짜리 40억이 넘는 거를 몰아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자격 업체 아닙니까? 실내 건축,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증축까지 다 하고 전체를 다 맡겼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특혜받아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마저 수의계약도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고 15개 그 하도급 업체 거기도 다 무자격인데 거기다가 또 다 몰아주고 쭉 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디올로 로비해가지고 관저공사 따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21g 대표의 부인도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 또 건진 뭐 이쪽에 다 얽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 건진 통해서 샤넬백 2개 받은 거 밖으로 갔잖아요. 다른 백하고 구두로. 그때 유경옥 행정관하고 이 21g 대표 부인이 함께 가요, 매장을. 그래가지고 웃돈 주고 바꿨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200만 원 웃돈을 낸 사람이 21g 대표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 만수산 드렁치처럼 얽혀 있는 관계들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주변에 이렇게 조금 올곧고 바른 사람은 없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디올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게 도대체 21g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디올이냐 이걸 이제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도 모를걸요. 그거 헷갈릴 거예요. 본인도 뭘 받았었지 그런데 이게 주는 건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 뉴스입니다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가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출된 다음에 보니까 대통령궁에 이멜다 구두만 3,000켤레가 넘더라. 그게 다 명품 구두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그때 20년 조금 넘게 집권하다가 이제 쫓겨난 것이거든요. 필리핀 국민들에 의해서. 김건희가 꿈꿨던 게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윤석열은 그 5년인데 임기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뭐 문화 대통령이 되든 통일 대통령이 되든 해서 집권 기간을 연장해 갔으면 아마 이멜다의 3,000켤레 구두보다 훨씬 많은 구두가 쌓였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조족 지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라져버린 내용이 뭐냐면 유경옥 전 행정관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지고 이동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게 무엇인지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2개였는데 하나만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하나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내용물들이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그 옛날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아래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최재형 목사 혼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 관저가 아닌 외부 사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메가매직 같은 개념이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했었을 거고 그 메가매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뭐 큰 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고가품들 같은 경우를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군가 보관을 했겠죠. 본인이 보관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 그걸 보관한 사람 누구겠어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와 가져왔더니 뭐 디올백 너무 이게 이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비싼 거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다 들어가 있었겠네요, 진짜. 컨테이너 박스가 제일 비싼 거죠. 네. 근데 거기는 왜 압수수색을 못 할까요? 진술을 못 받아내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초기부터
그런데 구속되고 막 이랬을 당시부터 나온 것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침묵하고 있어서 도저히 입을 벌리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다 받았는지 본인이 기억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걸 받았는데 금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 어제 출석을 했는데 딴에는 기자들 피하려고 지하로 들어오다가 오히려 또 된통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접촉을 할 때 연결고리가 누구였는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현희 이사장입니다. 이배용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카카오톡 내용을 보십시오. 어제 이야기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참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아직 위원장 선정은 안 된 것 같으니 이사장님께서 김 대표 김건희한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거북이 또 뭐 편지 이렇게 준 게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현희 이사장이 네 했는데 이 정현희 이사장이 누구냐면 지금 그 매일경제 매경 거기 그 회장의 부인이죠. 장대환 회장의 부인이고요. 네. 뭐 아시는 대로 그 정현희 씨는 매경 미디어그룹 창업주인 정진기 이사장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의 남편이 지금 이제 현 매경 미디어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특검의 수사가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정현희 이사장의 자택과 또 집무실을 저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 MBN이라는 전체 미디어 그룹을 겨냥해서 수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제 어제 추가적인 문자 내용이 드러난 것은 결국 이배용이 자신의 매관 매직을 정현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김건희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금거북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해주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 증거이고, 그러면 저 이후에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던 이배용은 MBN 쪽에 어떤 수건 사업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들어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느냐, 여기까지 지금 내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문자가 전부가 아니라면 정현희 씨 쪽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에 이배용에게 우리 MBN 그룹의 행정소송도 좀 잘 좀 봐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더 핵심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난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이 양반 뭐 또 크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MBN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지금 승인 취소까지 날 판인데, 허가가 취소가 될 판인데, 그러면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MBN 살리는 것만 해도 김건희한테 부탁해서 뭐 해도 살까 말까 한 판에 이배용까지 천거를 한다. 압력을 넣는다. 저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냥 그려봐요. 뇌피셜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패널들한테 안 여쭤볼게요. MBN 출연도 하고 그러려면 또 MBN 욕하면 불편하잖아요. 김건희한테 분명히 청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MBN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이만한 걸 줬으니까, 아유 뭐 이렇게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섭외가 안 들어와서 괜찮은데요. 편한 사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MBN 뭐 4년 다녔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그 MBN 당시에서는 그 MBN이랑 회사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1심 재판에서는 MBN이 패소를 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는 2심에서 승소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재판에 사법부의 사법 거래까지도 김건희가 가능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뒤집으려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붙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뭔가 로비를 하려면 잠깐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뭐가 되더라. 그리고 이배용도 금 거부기와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이나 뇌물들을 갖다 바치니까 뭐 티켓 삼아 교육위원장이 되더라. 자, 그러면 MBN의 재판도 영향을 만약에 김건희로부터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줬을까? 이건 사실 상식적인 의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죠. 이거를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MBN도 겨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MBN 그 문제는 해결이 됐죠. 이미 대법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네, 승소를 하는 거죠, MBN이. 이배용도 이제 뭐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지만, 김건희 오늘 그 김용남 의원님 나오신 게 그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막 부인하다가 샤넬백은 이제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라프인가 뭐 그건 안 받았다고 막 그렇게 네. 하고,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근데 네. 이제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청탁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샤넬백은 샤넬 매장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게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고,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건희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DNA 감정하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하면 그 사람의 이 피부 조직 같은 게 목걸이 그 체인에 끼면서 DNA가 검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DNA 검출이 안 될 거를 예상하고 DNA 감정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취지죠, 김건희 측은. 일단 김건희 문제도 이걸 제대로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를 또 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김용남 의원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 특검들이 하는 수사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 그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이제 특검은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예. 이른바 그 전담 재판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최종적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뭐 100% 동의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소에 법원 행정 절차에 따라서 배당도 되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만에 하나 어떤 특정한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직위원 재판부에 다 내란 사건 등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나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그 동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전 연동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가 2023년부터 뭐 종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왕들과 관련된 거라, 왕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왜 2023년부터 거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을까? 근데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게 이 내란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점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연동이 돼요. 그리고 뇌물을 막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본인이 5년밖에 못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어차피 나중에 걸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안 걸린다고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란의 기원, 뇌물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소위 내란과 김건희의 어떤 독재적인 장기 집권이라는 구도랑 이 결합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란을 왜 했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특검, 제3의 특검까지 가서 이 사건을 실제로 정확히 밝혀서 내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이번에 단번 12월 달로 끝내는 문제를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체를 밝혀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제거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어떤 길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태식님, 오늘 고구마 1000개 먹은 기분입니다. 답답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먹방해도 괜찮을까요? 걱정입니다. 다들 소화제 드시고 하시니까. 먹방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제 국감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제 국회 전반적으로 또 대통령실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출석 안 했죠. 네, 김현지. 예. 네. 대통령이 일단 뭐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일단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예. 증인 근데 채택. 실제로 국힘이 부를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하려고 했잖아요. 오전에 가능하다.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는 거는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라 했지만 증인으로 나오는 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니 저희 같으면 오전에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몰고 가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용 안 했겠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국민의힘에서 제거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거한 거예요. 김현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조진우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일반 증인 합의 안 했고 지금 김현지 부소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 하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 그 김현지 불러라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는 뭐 정말 부를 생각이 있었는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대체 김현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김현지 실장한테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니 제가 말씀 근데 그 대통령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자,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자, 이제 강훈식 실장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이제 비서실장 가지 않았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거를 물어볼 처지가 되냐. 짬밥이 돼, 네가. 아니, 짬밥을 떠나서 그야말로 지금 너야말로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 아니겠어요. 수사 받았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주진우가 자유로운가 당신 문제부터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나서 남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김현지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계속 공격해내서 그러니까 저는 과거 특수부 그 검사들이 했던 저런 걸로 빠터를 치거나 프레임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이슈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방식들에 거의 전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주진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을 이렇게 위에 빨 때 계속 빨면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탕을 천천히 조금씩 빨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딱 두 건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그다음에 김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여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김현지가 상당히 악마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국힘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방식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게 주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 수사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이 문제가 우리가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일반 대중들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감사, 그러니까 추석 이전부터요. 냉장고를 부탁해 문제 삼을 때 우리가 저희 복귀를 해보면 그때부터 김현지 얘기였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김현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63%까지 뛰어 올랐어요. 그것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을 저런 질의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저희 국정감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국정감사였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지난 1년치를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게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 정부 거 감사할 내용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여야 공수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당이 거의 야당 같은 느낌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감 자체를. 그런데 아까 주기현 재판에서 그 변호인들이 막 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질의방해하고 그 딱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거의 윤석열 정권 막바지 그 1년에 대한 그 국감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당에서 오히려 나서가지고 질타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런 거죠. 어제 그 보기 드문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배치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원석인가요? 그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따라서 나가다가 돌아서니까 딱 부딪혔는데 그냥 밀고 이렇게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국방부가 지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따고 아니 작전 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뭐야? 소리 질러? 뭐야? 소리 질러? 자 이제 저건 접촉 사고입니까? 충돌 사고입니까? 저건 고의적인 충돌 사고. 누가 그 저런 걸 뭐 자유공갈인 것 같아요. 아니 송원석이 한 거잖아요. 제가 저 장면 봤더니 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오히려 이기현 의원이 좀 스피드를 내서 살짝 피했으면 어쩔까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자빠져버리게 그냥.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저 동일한 장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딱 장면을 보게 돼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송원석은 아니야 이기현이 그 큰 등치로 날 밀었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송원석은 계속 저 얘기 주장하면서부터 국회에 국회의원들 여야가 저렇게 몸싸움에 정치는 저런 거야 진흙탕이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슈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냥 진흙탕 싸움, 배치기, 몸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이미 드러나는데 송원석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저 정도 위치가 되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상식적으로. 말이 없으니까 막 저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깽판을 놓고 가는 건데 저 모습 이태성님 옛날 야구장에서 감독들이 하던 건데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기싸움 하는 거 완전. 주로 김은경 감독이 많이 했던 그래서 막 침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막 직접 몸을 대서는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기현 의원이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정보위. 정보위인가? 예. 전달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따라 나가는데 갑자기 몸을 튼 게 송원석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부딪힌 건데 저런 걸 자해공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짝 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기현 의원께서 인정하신 거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하기가 어려웠을 이 어떤 송원석 의원의 돌진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저런 장면들을 제가 저거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오늘 조간에 이런 내용이 담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F학점도 모자른 배치기 국감 서울신문. 김현지 둘러싼 배치기 몸싸움으로 국감만 끝낸 여야 국민일보. 여당의 필사적인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중앙일보. 배치기만 남은 국감 MBN. 선진화법 무색한 배치기 동물 국감 문화일보.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현 의원이 죄송하대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살을 빼겠습니다.로 지금 본인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먹방은 배 나온 저는 빠지는 걸로 할까요?